안녕하세요. 17년째 랩터스 팬 외길 인생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터스의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야기와 함께 노먼 파웰 헌정 영상으로 꾸며보았습니다.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노먼 파웰이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로 트레이드 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의외의 선수가 의외의 타이밍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노먼 파웰 같은 경우에는 미러키 벅스에서 지명되고 랩터스의 그레이비스 바스코에서 트레이드로 입단을 하게 되면서 쭉 랩터스에서 뛰었던 순혈 중에서는 최고참 선수였습니다. 잠깐 노먼 파웰이 랩터스에 입단할 수 있게 되었던 그레이비스 바스퀘즈 트레이드에 대해 알아보자면, 바스퀘즈 선수는 사상 첫 베네수엘라 출신 NBA 선수로서 랩터스의 백업 포인트 가드로 활약을 했습니다. 좋은 사이즈와 정확했던 슈팅력 그리고 클러치 능력이 돋보였는데요. 따라서 이 선수를 눈여겨본 미러키 벅스에게 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랩터스는 2015년 2라운드 픽과 2017년 1라운드 픽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선수들이 나중에 노먼 파웰과 오지 아누노비가 되었습니다. 랩터스 입장에서는 가장 잘한 트레이드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고, 미러키 벅스의 입장에서는 실패한 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노먼 파웰이 랩터스에 입단했지만 랩터스는 노먼 파웰에게 기회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랩터스의 슈팅가드 진으로서는 랩터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올스타였던 더마 드로잔, 그리고 식스맨에는 테레스 로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텐셜을 가끔씩 보여주긴 했지만 노먼 파웰에게는 더 많은 출장 시간이 필요했고, 그랬기 때문에 G리그 경기에서도 출전을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G리그에서 평균 득점이 무려 24.9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노먼 파웰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2017-2018 시즌 테레스 로스가 트레이드로 팀을 떠나게 됐고, 노먼 파웰을 식스맨으로 키우려는 팀의 프로젝트가 발동합니다. 그 전에 실제로 노먼 파웰이 플레이오프에서 깜짝 활약을 펼치는 등의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즌 중 4년 42일 계약에 연장 계약을 체결하게 됐는데요. 당시 평균 득점이 10점도 되지 않았던 노먼 파웰에게는 과도한 계약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시즌 노먼 파웰은 부진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후 노먼 파웰은 성장을 거듭하면서 본인의 연장 계약이 결코 오버페이가 아님을 실력으로 증명합니다. 우승을 했던 시즌에는 커리어 첫 3점 성공률 40%를 달성을 했으며, 지난 시즌에는 8.6점의 평균 득점을 16.0, 약 2배로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평균 19.6득점을 올리면서 득점에 있어서는 팀 내 에이스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본인을 둘러쌌던 수많은 의심들을 성장을 하면서 실력으로 찍어 눌렀던 노먼 파웰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노먼 파웰의 개인 브랜드 Understand the Grind의 한마디였는데요. 매일매일 성장을 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노먼 파웰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파웰의 활약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이전까지가 노먼 파웰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였다면, 지금부터는 노먼 파웰 트레이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노먼 파웰 트레이드가 나오게 된 배경에 있어서는 노먼 파웰이 지금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내년에 노먼 파웰과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몸값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랩터스가 지금 노먼 파웰을 팔므로써 많은 대가를 받는 것을 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10개가 넘는 팀이 노먼 파웰에 대한 트레이드를 문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았다는 것이죠.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에서 2명의 선수가 오게 되었는데요. 게리 트렌트 주니어와 로드니 후드입니다. 게리 트렌트 주니어, 앞으로 게트주라고 부르겠는데요. 게트주는 99년생의 젊은 유망주로서 지난 시즌 급격하게 성장한 선수입니다. 공수 모두 뛰어나면서 제한적인 FA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재계약에도 노먼 파웰보다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드니 후드 같은 경우에 2011년에 NBA에 입성한 베테랑 선수였는데요. 한때는 정말 촉망받는 유망주였지만 현재는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언제 방출되어도 이상할 선수가 아닌, 사실상 셀러리캡 맞추기용에 불과한 선수입니다. 참고로 게리 트렌트 주니어의 아버지 게리 트렌트 시니어 역시 랩터스에서 뛰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한편 수많은 트레이드 루머에 휩싸였던 카일 라우리는 랩터스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와 마이애미는 각각 다른 배경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전력을 보강을 했고요. 이 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카일 라우리가 랩터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이기 때문에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계약이 지금 반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재계약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카일 라우리를 영입하기 꺼려졌던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편 트레이드 데드라인은 카일 라우리의 생일날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생일 선물로 랩터스 잔류라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후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위트 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 외 트레이드 소식들입니다. 테렌스 데이비스와 맷 토마스가 각각 세크라멘토 킹스와 유타 재즈로 트레이드 되었습니다. 랩터스 입장에선 전력의 선수들을 드래프트 픽을 받고 정리를 한 셈인데요. 이만큼 로스터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보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로테이션에서 밀린 언드래프티드 선수를 가지고 드래프트 픽을 얻었으니까 랩터스는 잘한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드 시장은 이제 문을 닫게 되었지만 바이아웃 시장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무브로 라마커스 알드지가 브루클린 네츠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로써 브루클린 네츠는 전 현직 올스타가 무려 6명에 달하는 이름값으로는 초호화 군단을 달성했습니다. 안드레 드러먼드 역시 클리브랜드와 바이아웃을 했는데요. LA 레이커스가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역으로 랩터스가 드러먼드 리크루팅에 성공할 수 있다고도 보는 게, 랩터스가 지금 팀 내 센터가 없기 때문에 드러먼드에게 충분한 출장 시간을 줄 수 있고 활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랩터스에서 반년 잘하면서 본인의 주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드러먼드에게도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랩터스 소식입니다. 1승 3패를 기록을 했는데요. 20연패를 달리고 있는 휴스턴 로켓츠를 상대로 한 수 아래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덴버 너게츠를 상대로 이기고 피닉스 선즈와도 좋은 경기를 펼쳐주면서 조금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플레이인 토너먼트 10위 자리를 노리면서 앞으로 랩터스가 그래도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